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공통수학 원 추기모 15의 해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얘들아, 공수원도 있고 대수도 있고 기하도 있고 확통도 있기 때문에 헷갈리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다시 공통수학 원입니다. 또 막 보다가 왜 문제가 다르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1학년, 2학년 잘 맞춰 들어가기 바라고요. 자, 15회도 해설해 볼 건데 어때요? 할만하십니까? 두 번째인데, 그쵸? 아직까지 할만하지 않을 거라고 좌절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 점점점 가까워질 거야. 가운데로 모일 거야. 보통 7, 8회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때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때까지 천천히,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천천히 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셔야 돼요. 점수의 갭이 점점점 좁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 자, 당연히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답 똑바로 하시고요. 어떤 아이디어가 여기서 필요한지 독해도 조금 해보시고 오답해 보시고 안 되는 부분 컴파일러랑 옵티마이저 모기추도 있고요. 뭐 되게 많죠. 그런 것들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바로 1번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방정식 a제곱 빼기 3ab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자, 방정식이라는 건 뭔가 이거에 대한 해를 줬다는 거고요. 그때 a분의 b의 전체 제곱분의 b분의 a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갑니다. 그럼 내가 구하는 것부터 좀 볼 거야. 내가 지금 이 식 하나로 얘를 다 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그럼 자, 전개해 봅시다. 자, 얘는 a제곱분의 b제곱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이 친구는 b제곱분의 a제곱이 나올 거야. 당연히 우리 뭐 할 거야? 그렇죠. 통분이라는 걸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a제곱 곱하기 b제곱분의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을 구해야 하니까 4제곱하고 4제곱만 구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a, b만 정확하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위쪽으로 와서 나한테 주는 정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 그치? 얘들아, 저거 전체 뭐 하면 되겠어? 그렇죠. 제곱하시면 뭔가 이런 모양들이 나오겠죠. 근데 저거 전체 제곱하기에는 너무 빡세니 선생님이 여기서 필요한 a제곱하고 b제곱만 남기고 다 넘겨주실 거예요.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럼 양변 뭐 해도 돼? 그렇죠. 이제 제곱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제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완전 제곱식 형태 그리고 계산이 간단하다라는 얘들아 논리적인 게 조금 있어야 돼. 내가 이걸 하겠다. 왜 하겠다라는 걸. 됐어? 자, 그럼 얘 친구 제곱해 볼게요. 그럼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맞아요? 아니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2a제곱 b제곱이 나올 거고요. 얘는 9에 a제곱 b제곱이 나올 거야. 그럼 따라서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이라는 친구가 7a제곱 b제곱이랑 똑같겠구나. 그럼 나왔네. 내가 구하고 싶은 제곱 곱하기 제곱도 있고 4제곱 더하기 4제곱도 보이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내가 얘는 a제곱 곱하기 b제곱분의 뭐가 필요해? 7a제곱 b제곱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얘네들은 그대로 약분이 될 거니까 정답은 뭐다? 7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됐어요? 다시 이런 모양들은 어떻게 본다고요? 잘 해석하는 거야. 근데 내가 구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보고 그 위에서 어떤 식을 조작할까를 되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우리 선생님이 문제를 안 써놨어요. 왜? 우리 나머지 정리 문제는 당연히 스스로 검산식을 세워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 근데 내가 여기다 다 써놓으면 너네 안 쓸 거니까 자, 같이 따라가 봅시다. 자, px를 뭘로 나눴을 때?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줬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 선생님이 나머지 정리할 때 검산식을 세우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냐면 차수 비교가 들어가야 돼. 첫 번째, px는 나한테 정보를 안 줬어요. 다항식이라고 줬기 때문에 내가 나눌 수는 없어. 나눌 수는 없고 그냥 나머지 정리, 곧 검산식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넣을 수 있겠고요.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또 px를 또 누구로 나눴대요? x 빼기 2로 나눴대요. 다시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몫은 또 다른 거니 q1x로 놓고 나머지가 1이다.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됐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한테 3x 플러스 2 곱하기 px 새로운 식을 이번에 뭘로 나눴냐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또 다를 거니 q2x라고 놓은 다음에 그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그때 나머지는 다시 몇 차로 나눴다고요? 2차로 나눴어요. 그럼 당연히 나머지는 몇 차? 그렇죠. 1차 이하니까 내가 ax 더하기 b라고 놓고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당연히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하고 x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일 거고요. 얘네 둘이랑 뭔가 맞춰지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일단 구하는 것부터 봅시다. 당연히 난 나머지가 궁금하고 몫은 필요 없으니 x에 첫 번째 뭐 대입한다? 1을 대입한다. 두 번째 x에 뭐 대입한다? 2를 대입한다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검산식도 항등식이기 때문에 수치 대입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5 곱하기 p1. 자, x의 모든 거에 1을 넣을 거니까요. 그럼 얘는 0 되면서 싹 사라지고 얘는 a 더하기 b가 나오겠죠. 한 번 더 x에 2를 넣게 된다면 6 더하기 2니까 8 곱하기 p2가 나오겠죠. 그 친구는 2 넣으면 사라지고요. 2 넣으면 2a 더하기 b가 나올 거예요. 그럼 나는 a랑 b랑 구하기 위해서 p1과 p2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너네는 다 구해놨을 거야. 그치? 자, 다시 x에 1을 대입하게 된다면 p1이라는 친구는 뭐야? 2가 나오겠고요. 다시 얘도 2를 대입하는 순간 p2는 뭐가 나오니까? 1이 나오니까 요 정도는 다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갑니다. 그러면 결론, 이 친구 뭐야? p1이 2니까 얘는 10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이 친구는 1이니까 8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그럼 자,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뺄게요. 앞에 2a니까. 그러면 결론, 여기서 이거 빼면 a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괜찮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네. 그럼 b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죠. 연립하시면 12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2로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 2번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쓱쓱 풀어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다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도 안 쓴 이유는 왠지는 알겠죠? 그쵸? 아까 2번이랑 똑같은 이유인데 2번 안 번 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우리 어쨌든 나눠 떨어지고 나눈다라는 건 검산식을 세울 건데 스스로 안 세워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랑 같이 읽어보면서 세워볼 거예요. 갑니다.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의 3차식. 자, 여기서 정보를 주고 있네요. fx는 3차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 계수,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는 것까지 알려주고 있으니 정보를 체크하시고, 자, 최고 차이 계수도 알려주고 차수도 알려줬기 때문에 검산식도 가능하지만 직접 나눌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차수를 알고 있다와 모르고 있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fx 플러스 1이라는 친구를 x 빼기 1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 qx로 놓고 나머지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fx 빼기 4라는 친구가 뭘로? x 빼기 2로 나누어 떨어질게. 그러면 q2x라고 쓰면 되겠죠. 그때 f3의 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볼게. 자, 그럼 여기서 아마 이렇게 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요 일단 x1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f1은 마이너스 1입니다. 또 구할 수 있고요. 2를 넣었을 때 f2는 4라고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네 어떻게 풀었을 것 같냐?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넣고 대입했더니 선생님 뭐가 하나 모자라요. 자, 이렇게 푸시면 박살나는 거예요. 자, 차수 줬다 그랬죠. 다시. 그러면 여기서 이 생각해야 된다니까. 이게 몇 차라고요? 3차예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이 친구 몇 차예요? 2차예요. 그럼 이 친구 몇 차겠냐고요? 1차죠. 그러면 1차항에 원래 ax 더하기 b라고 써야 되는데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1. 그럼 얘도 1이니까 얘는 그냥 선생님이 x 플러스 k라고 두고 풀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밑에서 뭐 쓸 거냐면 선생님 그럼 얘는요? 그렇죠. 얘도 똑같아. 3차야. 얘 1차야. 그럼 얘 몇 차야? 2차야.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서 f2가 4라는 걸 어디다 써먹을 거냐면 위에다가 갖다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차수 비교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이게 뭔 말이냐? 자, 그러면 내가 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fx든 x 빼기 1의 전체 제곱에 x 플러스 k에 넘어갔으니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근데 f2가 뭐라는 건 알아? 4라는 걸 알아. 그러면 x에 뭐 대입한다고요? 2를 대입합니다. 그럼 x에 2를 대입하면 얘는 f2가 4라고 나왔으니까 그대로 쓰시고 2 넣으면 1이죠. 그럼 1은 어차피 곱해도 1이니까 버리시고요. 2 플러스 k 빼기 1이 나오니까 따라서 k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3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는 fx가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x 빼기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F3을 구하면 끝이니까요. 3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3 대입하시면 6 빼기 1이니까 24에서 1을 뺀 23으로 결정할 수가 있겠다. 됐어? 자, 그럼 다시 말합니다. 우리 2번하고 3번의 차이가 뭐냐? 2번은 차수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 쓰시면 되고요. 얘는 나머지 정리를 써봤더니 뭔가 부족하잖아, 정보가. 그래서 차수를 알려줄 땐 직접 나눠서 차수를 전부 다 비교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풀어야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잘 필기해 두시고요. 우리는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유리수 AB 밑줄. 처음부터 유리수라고 받고 있네요. 자, 유리수 AB가 있는데 이때 다음 2차 방정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A는 0이 아닐 겁니다. 그쵸? 그리고 AB가 유리수인데 자, 유리수의 짝꿍 누구? 무리수근이 딱 나오게 됐죠. 자, 그럼 개수 비교할 때 유리수의 짝꿍 무리수가 됐으니까 당연히 무슨 근이 완성이 된다고? 그렇죠. 혈례근이 완성이 된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너네 개수를 잘 보고 풀라는 겁니다. 자, 그럼 베타는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밖에 없냐? 그렇죠. 2-루트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A랑 B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근과 계수를 쓰던 아니면 뭐 인수분해를 쓰던 너 알아서 할 건데 나는 당연히 뭐 쓸 거야? 근거에 쓸 거예요. 자, 두근의 합 볼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자, 둘을 더합니다. 그럼 얘 둘이 더했을 때 4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다시 두근의 곱 해볼게요. 곱하는 건 얘분의 얘니까요. A분의 1이 나올 거고 얘네들을 곱하면 당연히 합차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4 빼기 3이니까요. 뭐가 돼?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A는 뭐? 1. 그럼 B는 뭐야? 마이너스 4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내가 구하는 자, 죄송합니다. 알람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구하는 베타 빼기 AB는요. 베타가 2-루트 3에서 AB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4겠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4까지 하시면 되면서 얘는 6-루트 3으로 계산이 마무리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 4번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혈례가 되냐 안 되냐는 꼭 개수를 비교하고 내가 유리수의 짝꿍, 무리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됐습니까? 자,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A제곱이 5일 때요. 뭔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식이 좀 나와 있긴 해요. 그때 얘가 마이너스 100일 때 자연수 n을 구해라. 얘들아, 무지막지한 식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푸냐? 틀을 봐야죠. 나무를 보라고. 뭐야? 제곱 빼기 제곱. 무슨 공식? 합차 공식이죠. 그래서 우리 합차 공식 이렇게 배웠잖아. x제곱 빼기 y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 더하기 y와 x 빼기 y죠. 자, 이 뜻은 뭐야? 말 그대로 합차 공식. 안에 있는 놈들이 더하고 빼서 곱하면 돼요. 다시, 그럼 안에 있는 내용물을 봤을 때 이 전체가 되겠고 이 내용물은 전체가 될 거예요. 됐어? 그럼 그 두 개를 뭐 한다고? 더한다고. 자, 더해볼까? 그럼 해봐. 얘네들이 똑같네? 얘네들도 똑같은데 더하면 얘네는 사라지겠죠. 따라서 이게 몇 개? 두 개가 되겠죠. 그럼 두 개니까 10 더하기, 뭐 10 더하기야. 두 개니까 2 곱하기 5에 2a제곱이 n제곱이 될 거예요. 곱하기, 여기서 얘를 또 뺄 건데 빼면 앞에가가 똑같았으니까 없어지겠고 여기서 이걸 빼니까요. 음수가 붙겠죠. 그러면 붙일게. 마이너스 2 곱하기 5에 빼기 2에 n제곱이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됐어? 그게 뭐라고?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자. 2랑 마이너스 2를 먼저 곱할 수 있죠? 곱하기는? 그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를 약분칠 거예요. 마이너스 4를 약분치는 순간 얘가 플러스로 바뀌고 전체가 25로 바뀌겠죠.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또 할 수 있냐면 얘들아, n제곱과 n제곱이 똑같잖아. 그럼 안에 거를 먼저 곱하고 n제곱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뭐야? 6의 제곱처럼 지붕이 똑같으면 안에 거 먼저 계산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면 안에 걸 먼저 곱할 거야. 근데 안에 것도 무슨 공식이야? 합차네. 그래서 얘는 25 빼기 4a의 제곱에 n제곱이 25가 나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괜찮아? 자, 근데 a제곱이 뭐야? 5잖아. 그러면 25 빼기 20이 되겠네? 그럼 5의 몇 제곱이? n제곱이 25가 되니까 n은 몇이에요? 그렇죠. 2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처리할 수 있겠죠. 자, 다시
5번 같은 문제들은 복잡해 보이지만 큰 틀을 봤을 때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고 어떤 걸 내가 볼 수 있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5번 정도는 연습 충분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2차 함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대요. 그때 자, 또 문제 읽어야죠. 다음 그림과 같이 x축과 2차 함수가 만난대. 자, 선생님 2차 함수 할 때 x축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y는 0이에요. 자, 봐봐. 내가 지금 너네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너네 대답한다는 건 머릿속에 있다는 건데 그걸 끄집어내셔야 돼요.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돼. 자, 둘이 만난대.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갖다 놓고 풀 수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 x제곱 빼기 ax 빼기 27이 뭐예요? 0이라는 건데 그때 근이 뭐라고? x가 마이너스 k랑 3k래. 자, 근데 문제 줬어. k는 양수다라고 줬으니까 케이스 두 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그럼 내가 얘를 인수분해하면 얼마나 좋을까? 안 되니까 얘로 풀어야 되겠죠. 뭐? 근과 계수의 관계죠.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분의 합은 여기서 두 분의 합은 얘분의 얘의 부호 반대죠. 그럼 a라는 친구는 얘네 둘이 더하시면 2k가 될 거고요. 자, 두 분의 곱은 1분의 마이너스 27이죠. 그럼 마이너스 27은 둘이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3k 제곱이 나올 거야. 따라서 k 제곱은 뭐예요? 9죠. 그럼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근데 k 무슨 수라고 그랬어? 양수니까 그대로 3 대입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k 놈은 3이 될 거고요. k가 3이니까 a는 6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야? a에서 3k를 빼라고 했네요. a에서 3k를 뺄 거니까 자 6에서 9를 뺀다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2차 함수와 뭔가 만난다 그러면 2차 방정식으로 돌려서 풀 수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고 그 교점 자체 문제의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얘를 인수분해하라는 거죠. 그럼 자, 큰 틀을 볼까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자, 그럼 어떤 느낌이 되는지 보겠죠? 아, 그러면 이 친구는 3x를 제곱하고 y를 제곱하고 2z를 제곱하는 것까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왜? 애초에 보기에도 몽화의 전체제곱이 나와 있어. 자, 근데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부호 다른 놈 본다 그랬죠? 부호 다른 놈이 누구죠? 얘죠. 그럼 yz 빼고 누구한테 마이너스 붙여야 돼? x에만 마이너스 붙이면 돼. 또는 x가 붙어 있는 것들은 음수가 될 거니까 얘가 부호가 다른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겠다라고 내면 끝이다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젠장 뭐야? 앞에가 전부 다 플러스네요. x가.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면 되죠. 3x 빼기 y 빼기 2z로 해서 제곱하면 돼. 어차피 음수를 붙여도 제곱하면 플러스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3x 빼기 y 빼기 2z의 전체 제곱이니까 5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건 아마 많이 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공식이니까. 그래서 하지만 이거 한 번 더 언급한다는 건 다시 복습하라는 겁니다. 됐죠?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우리 x에 대한 2차 방정식 fx를 줬어요. 자, 우리 첫 수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가야 되겠지요. 자, 그리고 가랑 나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g의 값을 구하라고 할 거니 자,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조건을 보시면 자, 우리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딱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해? 그렇죠. 검산식을 세워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우리 가조건부터 봅시다. 우리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을 뭘로 나눴다고? 자, fx로 나눴어요. 그때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가 생기는데 그 친구가 누구래? gx라고 주고 있겠죠. 이렇게까지 쭉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확인 좀 해볼게요. 우리 차수를 알려줬으니까 무조건 차수 비교하시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이 친구 3차예요. 자, 그 다음 fx 몇 차라고? 2차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몫은 1차가 될 거고 gx는 몇 차? 1차 이하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아, 그러면 gx는 1차이거나 상수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나조건 한번 볼게. 나조건이랑 같이 갖고 가보시면 자, 나조건 똑같아.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를 이번엔 gx로 나눴대요. 그때 몫은 당연히 뭔가 생기겠고요. 그때 나머지가 fx에서
빼기 x제곱 빼기 2x라고 주고 있죠. 그래서 자, 그럼 다시 차수 비교 해볼게요. 이 친구 똑같은 3차예요. 그쵸? 근데 gx가 몇 차 이하라고 했냐면 잘 봐. 얘가 1차거나 또는 상수가 나올 거야. 왜? 1차 이하니까 뭐 몫은 1차면 2차가 되겠고 상수면 3차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얘들아 1차로 나눴을 때 무조건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상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당연히 상수로 나눠도 상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나머지를 연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상수로 했을 때 뭐 나눠 떨어질 수도 있고 상수로 될 수 있으니 그러면 이 친구가 상수라는 건 자, fx 빼기 x제곱 빼기 2x가 상수야? 그럼 fx가 몇 차인데? 2차지. 그러면 여기서 fx를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뭐예요? x제곱 더하기 2x가 있어줘야 되겠죠. 왜? 그래야지 얘네들을 뺐을 때 상수만 남겠지. 그럼 그 상수는 내가 뭔지 모르니 k라고 넣어놓고 풀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상수는 그냥 k라고 설정해 놓고 결정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더 해볼까? 그럼 일단 다시 위로 올라와서 우리 차수를 정확하게 다 알려주고 있으면 직접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가조건을 잠깐 나와서 fx를 내가 지금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k라고 올 수가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맞춰갈 건데 잘 보세요. 자, 우리 얘를 1차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x가 필요한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잘 봐.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2x제곱이야. 2x제곱에 3x제곱이 필요하려면 플러스 1이 필요한 게 보이겠지. 그래야 x제곱 더하기 2x제곱이니까요.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쭉쭉쭉 하다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보세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면 kx랑 k 플러스 2x가 나오죠. 다시 kx 더하기 2x가 나올 거야. 하지만 그건 4x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k 플러스 2가 4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2-kx가 필요하겠지.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다음 플러스 k니까 여기서는 2 빼기 k가 보이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야 k가 없어지고 2만 남겠죠. 따라서 gx가 얘가 되겠지. 자,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됐어? 그럼 다시 나는 k를 구하려고 다시 gx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게 되시면 자, 그대로 대입할게요. 일로 밑으로 내려와서 이 친구는 자, 2-k로 묶일 수가 있잖아. 그럼 2-k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q1x고 그때 나머지는 k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우리 이제 나머지 정리랑 적절히 사용을 하면서 x에 뭐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다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 친구는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왜?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 0 되겠고요. k가 0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따라서 gx에 k가 0이니 그대로 쓰게 되시면 gx는 뭐다? 2x 플러스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k는 0 되니까. 그럼 그때 g3을 구하는 게 목표니 답은 g3은 6 더하기 2 해서 정답은 8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G3이 아니네요. G1이네요. 다시 G1은 뭐가 돼? 4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8번에서도 유추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한테 차수를 알려줬든 안 알려줬든 일단 기본적으로 차수 비교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차수를 알려줬다? 그럼 직접 나눗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생각하시고 여기 차수 비교했을 때 나머지가 뭐가 나올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이 나눗셈과 나머지 정리의 핵심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우리 x제곱 더하기 2x 빼기 a 플러스 4는 0이라는 자, 방정식이 있는데 그 앞에 밑줄 좀 쳐볼까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 밑에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x가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변수는 x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때 중근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우리 중근 가지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첫 번째, 판별식은 0이다 라고 써도 상관이 없고요. 자, 이거랑 똑같은 말은 뭐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도 상관은 없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 완전 제곱식을 잘 이용할 거니 x제곱 더하기 2x야.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중학생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4라는 친구는 1이 될 수밖에 없으니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3이 될 수밖에 없겠어. 됐어? 자, 그럼 a가 3이니까 그대로 밑에 있는 식에 대입을 해서 얘는 3x 제곱 빼기 5x 플러스 4가 나오면서 이 친구의 근을 판별하라고 했으니 얘는 x축과 몇 개 만나는지 곧 판별식만 잘 때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판별식을 잘 때렸을 때 d는 d2라고 쓸게요. 왜냐면 여기 판별 한번 썼으니까 d2 같은 경우에는 얘 제곱 25 b제곱 빼기 4ac니까 4, 3, 12에서 4를 곱할 거니 48이 되면서 얘는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냥 허근을 가진다라고 해도 되겠지만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그냥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참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금방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우리 등식을 만족하는 두 실수 x, y를 직접 구해라. 자, 그럼 얘는 복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복소수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눠서 판단할 수 있는 것 정도는 풀 수 있으니 자, 갑니다. 여기서 실수 부분은 x 빼기 2가 되겠고요. 그 친구는 1이 될 거고 또 허수 부분은 2x-y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뭐다? 4가 될 수밖에 없으니 얘들 잘 연립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친구 x는 3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 3 그대로 대입하시면 6 빼기 y가 4가 될 테니 y는 뭐가 된다? 2가 되겠죠. 따라서 x랑 y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5로 결정하시면 되고 이것 또한 무지무지하게 쉬운 문제가 될 거고요. 이걸 아마 보고 있는 친구는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알겠죠? 뭐 보고 있는 친구들은 뭐 꾸준하다고 칭찬을 해줄게요. 알겠죠?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고 이야기했으니 근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그쵸? 자, 그럼 첫 번째, 얘들아. 위에가 인수분해가 될까요? 뭔가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본인들은 스스로 뭔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풀 거냐? 우리 두 근을 정보해 줬으니까 하나씩 처리해 봅시다. 자, 연속하는 자연수니까 하나를 알파라고 두시면 나머지 하나는 알파 플러스 1로 둘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알파 빼기 1로 둘 수도 있겠죠. 어차피 한 개 차이니까. 근데 여기서 당연히 알파는 무슨 수다라는 걸 자연수라는 걸 써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조금은 더 나중에 답이 여러 개 나왔을 때 중복을 빼는 것 또는 해당하지 않는 걸 버릴 수가 있겠죠. 자, 갑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됐으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근과 계수로 넘어가서 뭐 대입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봅시다. 자, 그럼 두 근의 합을 물어보는 거니까 두 근의 합은 뭐야? 얘분의 마이너스의 얘니까 그럼 k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실제로 알파랑 알파 플러스 1 더하면 2알파 플러스 1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곱이라는 건 자, 근거계수에 의해서 얘분의 얘가 나올 테니 k 플러스 3이 나오고 걔네 둘을 뭐 곱하는 게 될 거니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될 거야. 그럼 두 개를 당연히 연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내가 눈에 보이는 건 당연히 k들이 싹 하고 사라지는 게 확인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얘들이 그냥 그대로 빼버립니다. 자, 빼버렸을 때 마이너스 1은 자, 여기서 이거 빼니까 2알파가 아니죠? 2알파에서 알파를 뺄 거니까 알파 빼기 알파 제곱에 플러스 1만 남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그럼 오른쪽으로 와서 얘는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2가 0이 나오니 알파는 여기서 2랑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어?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알파가 여러 개 나왔을 때 당연히 제거 대상이 되셔야 돼. 몇 개가? 하나 빼고 싹 다 제거 대상이 되면 되는데 그때 알파가 무슨 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연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2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때 k 값을 구할 거니까 당연히 위에다가 대입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알파에 2를 대입하시면 k 플러스 2라는 친구가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나올 수밖에 없고 따라서 k는 뭐다? 3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근에 대한 정보를 줬을 때 스스로 근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요. 인수분해가 되면 하시면 돼요. 안 되면 근과 계수까지 넘어가고 정말 거기까지 안 된다. 그러면 근의 공식까지 유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 Z랑 오메가를 주고 있죠. 그때 Z 더하기 오메가 바가 0일 때 다음 항상 실수인 걸 고르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자, 갑시다. 그럼 얘들아 실수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허수 부분이 뭐가 될 수는 없어요? 0이 될 수는 없어. 됐지? 자, 그 다음에 z 더하기 오메가 바가 0이라고 했으니까 자, 한 번씩 세워볼 건데 아마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세웠을 것 같아. 한번 따라와 볼게요. 첫 번째, z라는 걸 아직 내가 뭔지 모르니 a 더하기 bi로 놨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메가를 c 더하기 di로 놓고 풀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빠르게 우리 계산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z는 여기서 a 더하기 b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의 켤레는 c 빼기 di가 될 수밖에 없고요.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따라서 a 플러스 c가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b 빼기 d도 0이 될 수밖에 없으니 곧 c는 너무 붙였었죠? c는 마이너스 a가 될 수밖에 없고 b랑 d는 똑같을 수밖에 없겠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난 이제부터 오메가를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c가 뭐라고? 마이너스 a랑 똑같고 d는 bi랑 똑같으니 문자를 하나로 맞춰줘도 되겠다. 그러면 z랑 오메가는 어떤 관계냐면 실수의 부호만 다르고 허수분은 0이 될 수 없으니 당연히 b는 0이 아니다까지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선생님이 분명히 옵티마이저 때 얘기했었어요. 뭘 강조했냐면 b는 무조건 0이 되면 안 돼. 그러면 a는 0이 돼도 돼. 또는 0이 안 돼도 돼. 그 말은 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됐습니까? 자, 이 보라색을 잘 보면서 우리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z 더하기 오메가는 얘네 둘이 더하시면 되겠죠. 둘이 더하시면 몇 bi? 2bi만 남겠죠. a랑 마이너스 a가 없어질 거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i 곱하기 둘이 곱했으니 2bi가 나올 거고요. 그럼 얘네들이 계산을 때려 보시면 2b가 나올 건데 i 제곱 내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거야. 근데 b는 0이 아닌 어차피 실수니까 얘는 b에 0 빼고 아무거나 넣어도 어차피 얘는 항상 실수가 될 수밖에 없다. 됐어?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z바가 뭐죠? z바? z바는 여기다가 a-bi가 되는 게 보일 거고요. 그리고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i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걸 마이너스로 묶게 된다면 a 빼기 bi의 전체 제곱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됐어? 완전 제곱식 쭉쭉 풀어주게 된다면 얘는 a 제곱에 자, 뒤에 거 먼저 계산하면 제곱하면 제발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b제곱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 나와야 되지 또 플러스 b제곱 써고 뭐 제발 계산 틀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abi가 나올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얘가 항상 실수가 되려면 얘네들은 어떻게 봐도 실수가 될 것 같은데 이 뒤에 있는 i가 0이 되셔야 돼. 근데 잘 봐. b는 무조건 0이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a가 0이 돼주셔야 돼. 근데 a가 무조건 0이 돼요? 아니라니까. a가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실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 됐습니까?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b는 절대 0이 될 수 없다라고 주고 있고요. 근데 a는 그럼 a가 0이 되셔야 i가 사라질 건데 a는 0이 돼도 되고 0이 안 돼도 되는 상관없는 놈이니까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뉠 거예요. 그러면 a가 0일 때는 해당이 되겠지만 0이 아니게 되면 얘는 그냥 복소수로 처리돼서 항상 실수는 될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디귿 볼게요. 디귿은 쉬울 것 같은데 얘들아 또 이거 막 대입하는 것보다 식을 조작을 했을 때 오메가 바가 뭐랑 똑같냐면 z를 이항한 마이너스 z랑 똑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z분의 z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뭐야? 그냥 약분해서 마이너스 1로 나와서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마이너스 1로 실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럼 얘도 참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정답은 기억하고 뭐 디귿이 항상 참이 되는 이런 합답형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계성을 잘 따지고 보라색 선생님이 분명히 강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은 우리 이제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가면서 푸셔야지 그냥 이게 뭐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갑니다. 자, 다음과 같이 자, ABCD라는 정육면체도 있고요. 직육면체도 있어. 그치? 그때 각각 8개, 1개, 12개, 6개가 있다. 자, 얘 8개가 있고요. 이 친구 1개가 있고요. 이 친구 12개가 있고요. 자, 마지막은 6개가 있대요. 자, 그때 이 27개의 정육면체, 직육면체를
여기 있는 게 모두 27개겠죠. 모두 사용해서 빈틈없이 쌓아서 부피가 64인 직육면체를 만들었대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얘를 차곡차곡 다 쌓을 거지. 그럼 자, 부피라는 건, 자, 얘는 봐봐. 일단 얘 한 개의 부피는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돼야지 우리가 부피라고 하겠죠. 그럼 A 세제곱이라는 부피가 쌓일 거야. 당연히 겹쳐서 쌓을 수는 없겠죠. 차곡차곡 쌓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8개를 모두 사용해야 되니 얘 총 부피는 8A 세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마찬가지 B는 한 개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이 한 개는 B의 세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될 거니까. 자, 얘도 그럼 똑같이 A, B니까 가로는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다른 직육면체가 되겠죠. 그럼 자, 얘는 부피 한 개가 A제곱 곱하기 B가 될 건데 당연히 12개가 있으니까 12 곱하기 A제곱 B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12개가 있으니까 다시 6개가 있단 말이야. 다시 보시면 B제곱 곱하기 A니까 AB제곱인데 그게 6개 있으니 얘는 6AB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얘들을 모두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싹 다 더했을 때 부피가 몇이 나온다고? 64가 나오니 자, 쓸 때는 어떻게 쓸 거냐? 내림차순에서 한번 써볼게요. 8A 세제곱 더하기 12A 제곱 B 더하기 6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나올 거야. 자, 이게 64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앞에 있는 것들을 좀 잘 인수분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봐봐. 뭐가 안 보여? 세제곱, 제곱 하나 없고 세제곱 2개 하나 없고. 자,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지? 아, 뭘 세제곱하면 8A 세제곱 나오냐면 2A를 3번 곱할 거고 마지막 B를 3번 곱했을 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역으로 한번 검사를 좀 해봅시다. 2A가 3개면 8A 제곱, 그 다음에 2개니까 4A 제곱, 그 다음에 4A. 이제 2A죠? 2A. 그 다음에 없고요. B가 3개고요. B가 2개고요. B가 1개예요. 그리고 여기 3을 중간에 한 번씩 곱해주면 되고 플러스니까 전부 다 플러스 붙여주시면 6 나왔고요. 10이 나왔으니 정확하게 인수분해가 완료가 됐다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 친구가 64야.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64는 뭐의 세제곱이냐? 그렇지, 4의 세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2A 더하기 B가 일단 기본적으로 4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때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 2A 더하기 B가 뭐냐면 부피를 구하는데 세제곱을 때렸다는 건 뭔 소리죠? 새로운 직육면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야, 여기서 만약에 정육면체로 쓰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니까 직육면체를 그냥 일반화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싹 다 쌓아 올린 어떤 부피, 그러니까 그 모양이 정육면체였던 거야. 정육면체인데 어떤 정육면체냐면 자, 그림이 조금 이상해지는데 아니야. 나는 잘 그릴 수 있어. 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았더니 한 변의 길이가 몇? 2A 더하기 B인 뭐가 나왔다고? 정육면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구조예요. 왜? 얘는 3번 곱했더니 그 부피가 나왔으니까. 근데 어떻게 곱했어? 똑같은 거. 그럼 나중에는 이걸 조립제법이든 뭐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안 나오고 뭔가 제곱, 뭔가 곱하기 아니면 3개의 곱으로 나왔을 때 그냥 B 곱하기 B 곱하기 B 또는 A 곱하기 A 곱하기 B처럼 그냥 곱하기 형태로 나오면 그냥 밑변, 가로, 세로, 높이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대각선을 구하라고 하니 얘는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거야. 이게 여기서 정육면체 대각선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전부 다 4라고 했으니 갑니다. 얘들아, 얘가 몇이라고? 4. 얘도 몇이라고? 4. 그럼 밑에는 무슨 면체야? 아,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니까 이 친구가 4루트 2가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왜요? 정사각형이니까 90도가 나오면서 얘는 4, 16 더하기 16이 32. 그럼 4루트 2가 나올 거고 그대로 이 입체 모양을 봤을 때 여기 보입니까? 이 직각삼각형.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가 90도가 될 거니 4루트 2고 얘도 4가 될 거니 얘는 32 더하기 16, 48이니까 4루트 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래서 따라서 대각선의 길이는 4루트 3이다 라고 풀면 되겠고요. 얘는 그냥 활용 문제니까 천천히 읽어가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은 실수 부분이 0이 아니고 Z세제곱이
마이너스 i를 만족하는 z 부분의 허수 부분을 구하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럼 어쨌든 z를 구하는 게 맞긴 할 것 같긴 해.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아, 우리 뭔가를 세 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i가 나오는 건, 자,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우리 i의 거듭 제곱을 배웠단 말이야. 그럼 i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서 반복될 건데 세 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i가 되는 건 z가 그냥 i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됐을 때는 실수 부분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면 z를 우리가 당연히 뭐라고 놓고 풀어야 돼? a 더하기 bi로 놓고 세제곱을 때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거야. 자, 갑니다. 그러면 얘를 세 번 곱한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우리 아까 앞에 13번 문제에서 3차 공식을 했었죠. 그대로 갑니다. 그럼 얘는 a가 몇 개? 3개. a가 몇 개? 2개. 그 다음에 a가 몇 개? 1개. 그 다음에 없다. 자, 그 다음 bi가 3개니까 마이너스 b 세제곱 i가 나오겠죠. 왜? i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i니까요. 근데 b도 3번 곱해야 되고, 두 번째 얘는 b를 2번 곱할 거니까 b 제곱이 나올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수밖에 없죠. 왜? i 제곱이니까. 그 다음 몇 번? 한 번. 그리고 아무것도 없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몇씩 곱한다고? 3씩 곱한다 했으니 얘 잠깐만 빼기 3 곱하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얘를 조금만 더 이쁘게 정리한다면 실수 부분은 a 세제곱 빼기 3a b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 허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3a 제곱 b 더하기 빼기 b 세제곱에 i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된다고? 세제곱이 마이너스 i가 된다니 얘는 다시 조금 맞춰서 쓰시면 실수 부분은 0이고 마이너스 i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따라서 식이 두 개 나오겠네. 어떤 식? 얘는 실수 부분 a 세제곱 빼기 3ab 제곱이 0이 나오면서 3a 제곱 b 빼기 b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볼게. 얘네 둘이 묶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치? 묶어볼까? 묶었을 때 얘들아, 넘겨서 푸는 것보다 묶어서 푸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아니, 실수를 안 할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a로 묶었을 때 a 제곱 빼기 3b 제곱이거든요. 그쵸? 목이 맥혀. 자, 근데 실수 부분이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a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는 걸 또 한 번 체크를 하긴 하셨어야 돼. 맞아? 그럼 a가 0이 아니야? 그럼 얘가 0이 아니야? 그럼 얘가 0이 돼야 돼. 따라서 여기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식은 뭐다? a 제곱과 3b 제곱이 똑같다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럼 밑에 다시 한번 놔볼게. 밑에도 얘를 b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 b로 묶게 된다면 3a 제곱 빼기 b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됐어? 자, 그럼 여기서 바꿀 수 있겠죠? a 제곱이 뭐라고? 3b 제곱이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자, 간다. 얘는 b 곱하기 9b 제곱 빼기 7 그냥 b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따라서 얘는 뭐야? 8b 제곱이죠. 그럼 따라서 8b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와서 b 세제곱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럼 b는 뭐야?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까지 구할 수 있는데 나는 어차피 얘들아 허수 부분을 구하라고 했으니 굳이 다 구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까지만 구하시면 되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우리 처음에 생각했을 때 노란색을 처음에 떠올린 친구들은 복습이 정말 잘 돼 있는 거야. 근데 봤더니 실수 부분이 제로가 되면 안 되네? 그러면 직접 a 더하기 b를 넣고 빠르게 계산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내가 이제 구하는 걸 보시면 허수 부분이 궁금했으니까 당연히 b에 초점을 맞춰서 구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냥 막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이차함수 문제로 나왔을 것 같아. 자, 이차함수 x제곱. 자, 얘 x제곱 어떻을까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니까 당연히 뭐 중근인 1을 가지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때 이 그래프와 직선의 두 교점. 자, 두 교점 밑줄 한번 쳐봅시다. 얘들아, 교점이 무슨 뜻이야? 만나는 점이죠.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좌표 두 개가 서로 어때야 된다고? 서로 같은 부분에서 존재해야 돼. 그럼 y좌표랑 y좌표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건
y좌표끼리 똑같으면 당연히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과 x 더하기 3이 똑같다라고 방정식을 놓고 풀 수 있을 거고, 그때 만나는 x좌표는 알파랑 베타라고 넣을 수 있으니 그때 근이 뭐다? 알파와 베타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제곱 빼기 3x 빼기 2가 0이 되면서 이게 알파 베타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인수분해 된다고 막 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진짜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플러스 2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근과계수로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 첫 번째,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 두 개를 잘 조작을 해서 오차 공식을 열심히 만들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한번 두 가지 정도만 보여줄까? 한번 가볼게. 첫 번째는 당연히 쓰시면 되겠죠. 첫 번째, 우리 알파의 5제곱 더하기 베타의 5제곱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그냥 만들어내셔야 된다니까, 니들이. 자, 몇 차랑 몇 차를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냐면 3차와 2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한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곱하면 5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곱해도 5제곱이 나오는데 지금 필요 없는 부분도 생겨요. 여기에 두 개를 곱해서 돼야 되고 이거 두 개를 곱해서 뭔가가 나오겠죠. 그럼 얘네 둘 다 없앨 건데, 자, 볼게요. 그러면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알파 2개, 베타 3개. 알파 3개, 베타 2개면 기본적으로 알파와 베타가 2개씩 있을 거고요. 하나씩은 남게 되니 얘들을 빼줘야 된다가 첫 번째, 오차 공식을 내가 유도하는 거겠죠. 됐어요? 자, 그럼 구할 게 되게 많습니다. 갑시다. 자, 알파는 마이너스 2니까 이 친구는 그냥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리고 알파 베타는 3이니까 4, 3, 11을 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되게 쉬울 것 같아. 첫 번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는 거니까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9가 될 거고요. 9에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플러스 4로 바뀌면서 13이 나올 거야. 됐어? 그리고 세제곱 공식은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세제곱에 빼기 3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올 거야. 자, 이걸 지금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치?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니까 얘는 27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2니까 플러스 6, 3에 18이 나오면서 얘는 45가 나올 거야. 따라서 45에서 13을 곱해서 11을 빼면 되니까 답은 45 곱하기 13 빼기 12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럼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이 친구는 자 10부터 곱할게요. 450이 나올 거고, 그 다음 3을 다시 곱하면 135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12를 뺄 거니까요. 자, 585에서 573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정도로 끝내시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두 번째는 요것도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써먹어 볼 사람은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차수 내리기죠. 자, 그럼 알파 5제곱하고 베타 5제곱은 어차피 얘네들이 똑같을 거니까 선생님 분명히 근과계수에서 근과계수도 좋지만 플러스 뭐까지 알려줬냐면 대입까지 알려줬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내려볼게.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알파와 베타가 근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도 되겠을 것 같은데요. 볼게. 그럼 얘들아, 알파를 대입했을 때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빼기 2가 0이죠. 그럼 따라서 알파 제곱이 뭐야? 3알파 플러스 2야. 자, 그럼 5차를 만들 거니까 얘들을 뭐 한다고? 제곱할 거예요. 자, 보세요. 제곱하면 알파 4제곱이 되면서 9알파 제곱 플러스 12알파 더하기 4가 될 거야. 따라서 이 친구는 알파 4제곱은 9알파 제곱이니까 이 알파 제곱 자리에 그대로 3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할 거야. 그러면 27알파가 되겠고 플러스 12알파 먼저 쓸게요. 그리고 9이 18이니까 더하기 22가 되면서 이 친구는 39알파 플러스 22가 될 거야. 뭐가? 4제곱이. 그럼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아닐까? 그럼 알파 5제곱은 뭐야? 알파 곱하면 되죠. 39알파 제곱 더하기 22알파예요. 왜? 여기다가 알파를 곱하면 5제곱. 그럼 여기 또 알파를 똑같이 곱하면 되겠죠? 그럼 똑같이 반복해서 알파 제곱 대신에 3알파 더하기 2를 대입하면 자, 3 곱해볼게요. 117알파예요. 117알파에서 22를 더하니까 139알파가 나올 거야.
그럼 39에서 2를 곱하니까 78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요? 차수 내리는 거.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알파 5제곱이 뭐야? 알파 5제곱이 139 알파 더하기 78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일로 올게요. 얘는 139 알파 더하기 78이죠. 그럼 베타는 뭐겠어? 139 베타 더하기 78로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베타도 넣었을 때 똑같을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나눠서 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니까 139에 3배를 때리게 된다면 자, 417이 나오겠죠. 그리고 78을 2배 때리니까 156이 나오면서 둘이 더했을 때 573이 나오는 건 똑같다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렇게 오차를 만들 생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차수를 내려서 볼 건지는 스스로 판단하시고 본인이 편한 거 쓰세요. 아마 6차도 똑같이 나올 거야. 6차 같은 건 얘를 세제곱 때려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제곱 때린 다음에 둘이 곱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곱셈 공식이 더 편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차수 내리는 것도 조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공식 만들어 내는 것도 조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은 우리 다항식 px라고 줬죠. 갑니다. 자, 다항식 px라고 줬기 때문에 어떤 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상수 AB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고 줬어요. 자, 다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무슨 식? 항등식이죠. 얘들아, 항등식의 기본이 뭐야? 왼쪽과 오른쪽 식이 어때야 돼?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을 처리할 때 개수 비교랑 수치 대입법을 하면서 풀었는데 당연히 개수 비교하려면 뭐도 같아야 돼? 차수도 같아야 돼. 그래서 내가 옵티마이저 때도 다 설명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차수 비교를 들어가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개수 비교나 뭐 수치 대입법을 해야 되겠죠.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됐어? 그러면 차수 비교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뭐만 비교하면 되냐면 최고차항만 비교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 왜 최고차항을 비교할 거냐면 예를 들어볼까? 우리 잘 생각해볼게. 너네 x제곱 빼기 2x 같은 건 몇 차야? 2차. 왜? 맨 앞에가 2차잖아. 그치? 그래서 뭐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다, 뭐 2차 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최고차만 비교하면 되니까 나는 px를 모르니까 먼저 kxn제곱으로 넣을 거야. 그리고 뒤에는 몰라. 블라블라라고 넣는 건 어차피 밑에는 다 n차보단 작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서 먼저 차수부터 찾을 겁니다. 자, 갑니다. 자, 그대로 대입하면 얘를 제곱한다는 건 k제곱에 x의 2n차가 되겠죠. 자, x의 n제곱 곱하기 x의 n제곱 둘이 곱하면 n을 2번 곱했으니까 2n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더하기 6x제곱까지 쓰긴 할 거예요. 왜요? 얘들아, n이 1이면 곧 1차라는 소리겠죠. 1차면 2차, 2차 똑같으니까 합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중요한 말이 되겠죠.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됐어? 꼭 비교를 하셔야 돼. 자, 얘 같은 경우는 얘들아 볼게. 얘네들을 보면 3x제곱에 곱하기 k의 x의 n제곱이죠. 그럼 얘는 쓸 필요가 없어요. 왜? n차 1차, n차 2차죠. 그럼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비교하면 되는데 자, 1을 넣어볼게. 1 넣으시면 2차, 2차. 얘는 1차 곱하기 2차니까 3차. 말이 안 되죠? 3차와 2차는 똑같을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n은 1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n에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어보시면 4차. 그럼 얘는 지워도 되겠다. 얘가 더 크니까 4차, 2 넣으면 2차 곱하기 2차, 4차. 맞아 떨어지네요. 따라서 n은 몇 차가 되는 거야? 2가 되면서 x가 2차 다항식이 나올 거야. 자, 그럼 비교를 하게 된다면 자, 갑니다. px 같은 경우에는 k제곱하고 3k랑 똑같을 수밖에 없죠. 다시 개수 비교하는 거죠. 3k 곱한 거랑 k제곱이랑 똑같을 거니까 k제곱은 3k가 될 거야. 그럼 따라서 k는 뭐냐면 0 또는 3이 될 건데 얘들아, k가 0이 되는 순간 싹 사라지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3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뭐? 최고차항.
자, 그럼 px를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렇죠. px는 최고차의 개수가 3이고 2차인 3x 제곱 시작하면서 px 더하기 q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스텝이에요. 자, 여기서 2차를 구했으니 그대로 대입하면서 뭐 하면 돼요? 너네가 생각하는 개수 비교하시면 돼요. 선생님, 뭐 차수, 그 수치 대입법 없나요? 해볼까요? 수치 대입법? 근데 얘네를 알지를 못해서 뭐 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개수 비교법 할 거니까, 자, 이제부터 조금 길어요. 잘 봅시다. 계산 안 틀리게. 자, 우리 여기까지 했었죠? 끊겨가지고. 자, 다음, 여기서 이제 얘를 개수 비교할 거니까요. 잘 대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틀리시면 큰일 나니까 바로 갑니다. 자, 얘 제곱을 할 거예요. 자, 우리 3개짜리 제곱은 금방 할 수 있겠죠? 씁니다. 9x 4제곱. 얘 제곱하면 p제곱 x제곱. 그럼 얘는 q제곱. 자, 그 다음에 2배씩 둘이 곱해서 2배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6px 세제곱. 그리고 둘이 곱하면 2pqx. 그 다음에 마지막 처음과 끝을 곱하면 6qx제곱.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써주게 된다면 6x제곱하고 빼기 a까지 있겠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이게 첫 번째 왼쪽 식이고요. 오른쪽 식을 풀 때 얘들아 막 계산 안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 친구는 px로 묶을 수 있으니까 px에서 3x 제곱 빼기 2x를 곱하는 형태로 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밑에서 잠깐 볼게. 얘를 여기다가 뭐 곱한다고? 3x 제곱 빼기 2x를 곱한 형태를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됐어? 자, 그럼 쭉 나열 한번 해봅시다. 둘이 곱하면 첫 번째 하나씩 가서 가는 거야. 틀리지 않게 9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세제곱. 자, 따라오셔야 돼. 얘는 3p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px 제곱. 그 다음 마지막에 3q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qx. 여기까지 쓰면 안 되겠죠? 얘도 있으니까 플러스 bx까지 올 거예요. 됐어? 자, 이제부터 여기까지 계산 안 들렸으면 우리 3차, 2차, 1차 상수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4차는 이미 얘들이 맞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 거 다 지우면서 한번 갑시다. 3차 볼게요. 3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첫 번째 뭐 나오냐면 여기 보여? 6p. 그리고 얘 뭐 나와요? 아무것도 없죠. 자, 얘 하나밖에 안 나니까 지웁시다. 자, 얘는 밑에 마이너스 6이 보일 거고요. 플러스 3p가 보일 거예요. 더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얘도 2개 썼으니까 지워버리자. 됐어요? 자, 얘 넘어갑니다. 3p가 마이너스 6이죠. 그럼 p는 뭐야? 마이너스 2였구나. 첫 번째 p를 구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p를 계산할 때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할 거야. 자, 그 다음 얘는 p제곱이죠? x제곱 있으니까 그럼 뭐가 돼? 4가 될 거야. 자, 지우고 x제곱도 찾아보면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6q.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6이 나오겠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2p니까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3q가 나올 거야. 그래서 얘도 싹싹 없애주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몇 q예요? 3q죠? 근데 4랑 4랑 똑같은 게 알려주시고 3q가 마이너스 6이네. 3q가 마이너스 6? 그럼 얘도 q도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1차 한번 볼게. 1차 보시면 여기 2pq죠? 둘이 곱하면 4니까 4 곱하기 2니까 8이 나올 거고요. 여기선 아까 우리 6q랑 x제곱 다 썼으니까 지워주시고 x 하나밖에 없죠? 그럼 얘는 여기서 얘 마이너스 2q. 얘가 뭐야? 마이너스 2q 하면 4죠. 4 더하기 b니까 따라서 b는 4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상수 한번 비교하면 되니까 얘는 q제곱 4겠죠?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뭐가 되셔야 돼요? 여기선 상수항이 없잖아. 됐어? 그럼 a가 뭐가 돼야 돼? 4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하니까 정답은 8로 계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 핵심이 뭐야? 차수를 비교해서 개수 비교한다. 그래서 되게 길어요. 얘들아, 이런 문제가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연습을 무조건 해놓으셔야 돼요. 연습을 해서 계산을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그래서 조금 팁은 얘를 잠깐 냅뒀다가 풀 수 있는 거 빨리 풀어주시고 이제 킬러 문제나 시범 문제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얘를 천천히 후다닥 풀어주셔야 되겠죠. 천천히 후다닥? 이게 뭔 말이냐면
천천히 푸는데 너무 천천히 풀 수는 없고 계산 실수 안 하도록 풀어라 라는 말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6번 별표 하나 쳐놓고 조금 유형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우리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라고 줬죠. 갑니다. 이때 K는 0보다 크다라고 줬고요. 이때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6이 나왔고 그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뭔지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겠죠. 얘들아, 여기서 2차 방정식 나왔는데 K를 몰라. 뭐밖에 못 써. 그렇죠. 근거계수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정보를 더 뽑아내볼까?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4예요. 그 다음 알파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K야. 됐어? 자, 근데 봐봐. K가 무슨 수야? 양수야. 그럼 얘는 무슨 수니?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확인하자. 선생님 이거 왜 체크하냐면 우리 다음에 쓸 뭐가 필요해? 절대값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절대값을 당연히 달면 어떻게 나와? 음수면 부호 반대로, 양수면 그대로 튀어나올 거니까. 자, 갑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 이거 절대값 달았죠. 그럼 내가 얘를 이용해서 얘를 완전 제곱식에 때려버릴 거야. 자, 봐봐. 뭔 말인지.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를 완전 제곱식을 때리게 된다면 절대값 알파의 제곱인데 어차피 얘들아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알파 제곱이랑 똑같아요. 왜? 어차피 양수. 제곱도 양수고 절대값도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더하기 베타 제곱도 그럼 마찬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조심할 거. 뭐? 이 알파 베타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절대값을 여기서 풀 수는 없겠죠. 근데 뭐가 문제냐? 알파 베타는 무슨 수야? 음수야. 이게 중요해. 그럼 그대로 넣었을 때 얘들아 음수지. 그럼 뭐 달고 튀어나와야 돼?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일단 얘를 제곱하는 건 36이 되겠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있는데 얘가 어떻게 튀어나올 거냐? 얘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K죠. 예를 들면 이거야. 절대값 마이너스 2 같은 건 어떻게 나와? 2로 나오겠죠. 그럼 얘도 어떻게 튀어나와야 돼?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K의 부호 반대인 2K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됐어? 자, 그럼 네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K를 구해야 되겠죠. 됐어요? 자, 여기서 그럼 K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아직 안 쓴 거. 얘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라는 거.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해보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36 빼기 2K랑 똑같죠? 얘는 36 빼기 2K랑 똑같아. 자, 그럼 여기 똑같이 해볼게. 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야. 자,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이게 뭐야? 마 4의 제곱이니까 16이 나올 거야. 이건 지워도 되겠죠? 16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뭔지 몰라. 근데 얘 더하기 얘가 뭐야? 마이너스 2K가 나올 거야. 됐어?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랑 똑같냐면 16 플러스 2K랑 똑같은데 얘도 36 빼기 2K랑 똑같으니 얘가 36 빼기 2K랑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럼 연립방정식이네. 얘네 둘도 같고 얘네 둘도 같으니 얘네 둘도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따라서 몇 K가? 4K가. 넘어가시면 20이 될 수밖에 없고 K는 뭐예요? 5가 되겠죠.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둘 중에 하나에 5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5 대입하면 16 더하기 10이니까 정답은 26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값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절대값은 부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연결시키는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우리 쭉 뭔가가 있는데 얘들아 요거 그대로 그냥 계산하기에는 조금 복잡해 보이고요.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8 정도는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위에가 조금 중요한데 얘들아 3개짜리에 가보시면 형태를 조금 볼까? 흔히 말하는 모양을 좀 맞추기가 필요할 것 같아. 뭘 맞춘다고? 모양을 맞춘다. 얘들아 너네 그냥 깡 계산하지 말고 어차피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모양을 좀 맞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얘들아 앞에 보여? 앞에가 조금 쉬워. 너네가 앞에를 볼 수 있다면 뒤에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뭔 말이냐? 얘들아 A 더하기 B 보입니까? A 더하기 B 보여요? 그 다음에 C니까 얘네가 부호가 반대겠죠. 그럼 이게 뭐야? 합차야. 어떻게 보면 얘를 하나로 보시고 그러면 합차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되게 쉬워지는 건 합차 우리가 어떻게 해? 제곱 빼기 제곱이야.
아, 이 정도 괜찮을 수 있겠죠? 그럼 뒤에 것도 마찬가지야. 봐봐. 부호 같은 거 봐봐. 부호 같은 게 뭐야? C야. 그리고 앞에 두 개의 부호가 조금 달라. 그 모양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봐봐. 얘들아,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이 어때? 같은 거죠. 그럼 자리 잠깐 싹 바꿔볼까? 그럼 뭔 말이냐면 C 더하기 A 빼기 B로 바꾸고 얘는 C 빼기 A 빼기 B로 바꿔도 될까? 얘 음수로 묶은 거야. 왜냐면 A 빼기 B랑 A 빼기 B가 똑같고 C랑 C가 똑같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앞에 거랑 유도를 똑같이 해주게 된다면 얘도 합차가 되겠죠? C제곱 빼기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거야. 그럼 얘들이 더했을 때 80이라는 거 그냥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에가 마이너스 C제곱이고 뒤에가 C제곱이니까 얘네가 그냥 쓱쓱 하고 없어질 거야, 더하면. 그럼 남은 건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하고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을 뺄 거라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제곱 빼기 제곱으로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완전 제곱식인데 뺄 거잖아. 그러면 얘네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가운데 것만 살아남겠죠. 왜? 얘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고 이 친구는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고 그럼 두 개를 뺐을 때 2AB에서 마이너스 2AB를 뺄 거야. 그러면 따라서 4AB가 80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AB는 20이 나온다. 아, 위에 거에서 AB가 20이라는 걸 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8까지 줬는데 얘네 둘을 잘 이용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 구하는 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을 구할 거니 얘는 A 빼기 B 그리고 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도 있을 수 있고 뭐 A 빼기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그 다음에 A 빼기 B도 있을 수 있어. 뭐 편한 거 하세요. 어차피 둘 다 동시에 구해야 되는 건 A 빼기 B예요. 됐어? 그럼 A 빼기 B는 얘랑 얘를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갑니다. 그럼 A 빼기 B를 뭐 하면? 그렇죠. 제곱을 하게 된다면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58이 나오겠죠? 58에서 얘 몇 배? 2배를 뺄 거니까 18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A 빼기 B가 뭐야?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가 나올 거야. 자, 여기 조심. 자, 문제 끝까지 읽는 거야. 문제에서 단 A, B, C는 실수고 A가 뭐보다 크대? B보다 크대. 얘들아, A가 더 커. 큰 거 작은 거 빼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3루트 2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나 위에 거 다 할래. 위에 좀 복잡해 보이거든. 자, 위에 거 대입해볼게. A 빼기 B는 3루트 2가 나왔어.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58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20을 더할 거니까 곱하기 78이 나오겠죠. 따라서 둘이 곱하면 3을 곱하시면 234 루트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문제냐? 너네가 이 큰 틀을 모양을 잘 맞추지 않고 그냥 풀어버린다면 당연히 깡 계산을 하게 되겠죠. 얘들아, 보통 깡 계산하라고 주는 건 아까 앞에 있는 16번처럼 개수 비교하는 것만 깡 계산이지 뭔가 이런 곱셈 공식을 유도하는 건 그렇게 깡 계산을 유도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큰 틀을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됐습니까?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자, 어떤 이제 곱셈 공식을 좀 비슷한 두 개를 줘놓고 얘네 A, B, C를 각각 더하세요가 될 거야. 갑니다. 얘들아, 우리 이 모양 어디서 본 적 있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뭐냐? 우리 곱하기 2 나누기 2 기억납니까? 자, 식 조작한다 했어. 자,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2분의 1 곱한 다음에 자, 여기다 2를 곱해버릴 거야. 2a제곱 더하기 2b제곱 그 다음에 2c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b 그 다음에 플러스 2bc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a가 0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렇게 만든 이유가 뭐라 그랬냐? 자, 우리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해서 자, a 하나, b 하나, 2ab b 하나, c 하나, 2bc a 하나, c 하나, 마이너스 2c 해서 우리가 뭘 유도했죠? 아, 완전 제곱식 3개를 유도했단 말이야. 그래서 2를 곱하고 2로 나누시면 어차피 약분 될 거니까.
원래 식이랑 똑같다고 했죠. 그러면 이걸 조금 알고 있는 친구는 바로 그냥 공식이 나왔을 것 같고 안 되는 친구들은 복습을 안 해서 그래요. 갑니다. 얘는 2분의 1 곱하기 얘네 둘이 계산을 했을 때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 둘, 세 개니까. 그 다음에 2BC니까 얘는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C랑 A인데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C 빼기 A의 전체 제곱이 0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A, B, C는 실수가 되기 때문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실수이면 당연히 싹 다 뭐가 돼야 돼? 0이 되셔야 돼. 그래서 A 더하기 B도 0이 될 거고 B 더하기 C도 0이 돼야 되고 C 빼기 A도 0이 되셔야 돼. 자, 그럼 여기서 특별한 건 뭐냐면 선생님 너 이거 제대로 안 읽고 그냥 뿔뿔뿔 하시면 틀린다고 했어 분명히.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A랑 C가 어때요? 똑같아요. 됐어? A랑 C가 똑같아. 근데 A 더하기 B가 0, C가 A랑 똑같지. A 더하기 B가 0이야.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건 A 더하기 B가 0이랑 A랑 C가 똑같다는 거 말고는 쓸 게 없어요. 지금 이 정보 두 개로만 풀 거야. 됐어? 자, 그럼 밑으로 넘어가야죠. 우리 요 공식 기억납니까? 엄청 긴 거. 선생님 그래서 요거랑 같이 외우라 그랬어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우냐면 3의 ABC를 뺐으니까 너무 간단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됐어?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플러스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가 쟤랑 똑같고 얘가 32가 되는 게 똑같겠죠. 됐어요? 그럼 확인해 봅시다. 얘들아 A 더하기 B가 뭐래? 0이래. 그럼 얘는 0이네. 그럼 앞에 C만 남을 거예요. 자, 이 친구는 C만 곱할 거고요. 자, 보세요. 얘들아 얘랑 얘랑 어때요? 똑같죠? 내가 분명히 외울 때 이거 외울 때 그냥 아니 이거 외울 때 그냥 얘만 제발 외웠으면 좋겠다 했고 이 부호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된다고 했어. 됐어? 그럼 얘는 뭐야? 또 해줘야 돼? 싫어. 안 할 거야. 2분의 1 곱하기 A 빼기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전체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전체 제곱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그게 32인 거잖아. 근데 A랑 C랑 똑같으니까 얘는 어차피 날라갈 거고요. 됐어? 자, 그럼 B 빼기 C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 그치? 자, 근데 해볼게. A 빼기 B의 제곱 다시 B 빼기 C의 제곱이지. 근데 앞에 C가 있으니까 C로 맞춰볼게요. 자, 갑니다. A가 뭐야? C죠. 다시 A가 뭐야? C야. C 빼기 B의 전체 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B는 뭐야? 마이너스 A로 바꿀 수 있겠죠. 아, 그러면 마이너스 A니까 얘는 마이너스 C로 바꿀 수 있을 거야. B는. 그럼 B 대신에 마이너스 C로 바꾸면 2C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오고 있을까? 여기까지? 그럼 봐. C 곱하기 2분의 1에 2C의 제곱 2C의 제곱. 그럼 뭐야? 4C 제곱 더하기 4C 제곱. 그러면 자, 둘이 곱하면 8C 제곱이죠. 8C 세제곱. 얘는 4C 세제곱이 나올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거. 그러면 4C 세제곱이 32니까 C 세제곱은 8이 나올 수밖에 없고 C는 2일 수밖에 없겠죠. 됐어? 그럼 간다. C가 2야. 그럼 A가 뭐야? 2야. 자, C가 2야. A도 2야. 그럼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싹 다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됐어? 자, 그럼 얘는 요거 이 주황색을 유도하는 겁니다. 주황색을 유도하기 때문에 주황색을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애초에 문자가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안 줬으니 한 문자로 정리해라 정도까지도 우리가 필기해 놓고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할게요. A 더하기 A가 2였죠. A가 2, B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C는 A랑 똑같으니까 6이 되면서 정답은 4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요거 주황색 까먹은 친구들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알겠죠?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번은 복소술 66번을 곱할 거예요. 자, 뭐 이것도 복소평면 이용해서도 보여줄 거고 당연히 기본풀이도 보여줄 겁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고 너한테 얘기했냐면요. 얘들아, 루트 2가 보이면 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 제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게. 첫 번째, 기본풀이니까 루트 2분의 1-i를 뭐 한다고?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몇 번 곱하면?
33번을 곱했을 때 당연히 66번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곱하시면 이 친구 2분의 얘는 1 빼기 1이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2i가 나올 거야. 따라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i에 33번을 곱할 거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선생님 음수 나오면 뭐하라 했어? 제발 부탁이니까 나눠서 계산하라니까. 얘들아, 얘는 마이너스 1을 33번 곱할 거고 i를 33번 곱한다 라고 생각하고 풀면 부호는 안 틀릴 거예요. 한 줄만 쓰면 되는 거니까 이 친구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i는 몇 개씩 돈다고? 4개씩 돈다고. 그래서 나머지를 푼다고 했죠. 33을 4로 나누면 8이 되고요. 하나가 남죠. 그래서 i 하나만 딱 남게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그냥 마이너스 i로 계산이 끝날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a랑 b를 그대로 더했을 때 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괜찮겠어? 자, 두 번째, 복소평면을 잘 이용해 주시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안에 지금 보시면 루트 2분의 1 빼기 i니까 제 잠깐만 z를 유리화해서 2분의 루트 2 빼기 루트 2i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 뭐라 했냐면 복소평면 할 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당연히 반지름이 1인 원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됐어?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랬어? x축을 무슨 방향? 실수부, y축을 허수부로 본 다음에 풀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럼 다시 실수 부분이 얘죠. 그래서 x가 2분의 루트 2가 될 거고요. 허수부인 y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데 사실 x가 뭐랬죠? 밑변.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코사인과 관련돼 있다고 했고 얘는 빗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사인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기억나? 그러면 코사인하고 사인이 둘 다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몇 도? 45도씩 돈다는 건데 문제가 생겼어요. x좌표는 양수야. 그러면 오른쪽에 있을 거야. y좌표는 음수니까 밑에 있으면서 얘가 대략 이쪽에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볼 건데 우리 기본적으로 어디서 시작하기로 했냐면 x축의 양의 방향부터 시작하기로 했어. 그럼 자, 얘가 몇 도라고요? 45도씩 어떻게 도는 거야? 뒤로 도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돌 때 곧 한 번 곱했을 때 45도, 두 번 곱했을 때 90도, 세 번 곱했을 때 이쪽, 그 다음에 네 번 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그럼 얘는 몇 번 만에 돌아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5번, 6번, 7번, 8번 만에 돌아와요. 이 8번이 아니죠. 7. 얘가 8번 만에 다시 한 바퀴로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단 말이야. 됐어? 그럼 8번이니까 얘 총 몇 번 돌려야 돼요? 66번 돌리면 되겠죠. 그러면 66번을 8로 나눌 거니까 8, 8에 64죠. 그럼 몫이 8이고 2가 남을 테니 당연히 8바퀴 돈 뒤에 한 번, 두 번 도니까 여기 있는 좌표만 읽어주시면 돼. 그러면 얘는 0,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실수분은 제로가 되겠고 허수분은 마이너스 1이니까 똑같이 0과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둘이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정도도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 뒤로 45도네 66번 그러면 8, 2개, 2번 그럼 답은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암산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간단한 우리 특수각 정도는 우리가 알면 되게 좋다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이거 진짜 이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말했죠. 루트 2가 나오면 제곱, 루트 3이 나오면 세제곱해서 뭔가 엮어 가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걸 알려줬으니 둘 다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가 아닌 두 다항식 f랑 g가 있대요. 자, 한번 쓰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f랑 gx가 있는데요. 이때 fx를 g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몫을 qx 그다음 나머지를 rx라고 한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검산식 한번 써봐야 되겠죠. 자, fx를 뭘로 나눴다고요? gx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rx가 되겠다라고 문제를 준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거 한번 골라봐라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을 차근차근 볼 건데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뭘까를 조금 생각해 볼까? 얘들아, 여기서 물어본다는 건 하나 아닐까? 검산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차수 비교예요. 다시 차수를 비교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fx를 gx로 나눴기 때문에 무조건 차수는
fx가 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작은 걸 큰 걸로 나눌 수는 없다라는 게 될 것 같아. 자, 갑니다. 자, 이번엔 fx 기억을 한번 차근차근 볼 건데요. 자, fx를 뭘로 나눴대요? qx로 나누었대요. 자, 그럼 볼게. qx로 나누었을 때 당연히 몫은 gx가 될 거야. 됐어? 그때 나머지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얘들아, 당연히 여기서 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fx를 qx로 나누었을 때 몫이 gx다 라고 하는 건데 얘는 맞을 수 있을까요? 얘는 거짓이에요. 자, 이거 거짓인지 볼까? 얘들 봐봐. qx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 얘가 n차라고 해봅시다. 자, 이건 얘도 n차겠죠. 그럼 예를 들어 얘가 m차가 될 거야. 됐어? 그럼 얘는 n 빼기 아니죠? n 빼기 m차가 되겠죠. 됐어? 자, 한번 생각해 볼게. 얘들아, 이거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 근데 문제가 생겼다고. 왜? 얘들아, 지금 나머지를 정확하게 모르죠. 예를 들면 이 나머지가 rx라고 쓰는 순간 얘는 이상해지는 거야. 왜냐면 얘들아, 나머지는 말 그대로 qx로 나눴을 때 더 나눌 수 없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근데 rx가 qx랑 차수 비교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뭔 말이냐? rx가 qx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더 나눌 수도 있고 못 나눌 수도 있어. 만약 더 나눈다 그러면 gx가 몫이 될 수는 없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고 올 건데 무슨 소리인지 잘 볼게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기억의 예시가 뭐 예를 들어 x세제곱이라는 게 있다고 쳐보자. 뭐 플러스 1까지 해볼까? 보세요. 플러스 뭐 x제곱까지 해봅시다. 뭐 플러스 2x까지 해볼까? 이 친구를 선생님이 x제곱으로 나눠봤어. 잘 봐. 그러면 나는 이 친구를 당연히 x제곱으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1이 올 거고 나머지가 2x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근데 내가 얘를 지금 기억에서는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서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로 썼는데 보세요. 얘들아, 1차야. 나머지도 1차야. 더 나눌 수 있겠지. 그러면 몫이 x제곱이 아니고 뭔가가 더 추가로 들어온 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차수 비교했을 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거짓이 될 수 있다. 항상 옳은 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xfx를 xgx로 나눴대요. 자, 얘로 나눴을 때 나눈 나머지도 xrx다 라고 줬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쭉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얘가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식을 변형할 거야. 자, 니은은 이쪽으로 한번 오면서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자, xfx니까 당연히 여기다 뭘 곱할 각각을 x를 곱할 거야. 그러면 그대로 곱해보시면 xfx는 x 곱하기 gx에 q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xrx야. 자, 여기까지 xfx로 만들어주는 건 괜찮아. 근데 애초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차수를 비교했을 땐 당연히 얘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왜?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잖아. 전제 조건을. 근데 여기서 x를 곱했어. 그때 얘로 나눴대요. 자, gx에 1차를 더 곱해버렸어. 근데 나머지에도 1차를 곱했어. 됐니? 그러면 차수가 어차피 어때? 그 전이랑 크기는 똑같겠죠. 얘도 하나 더 곱하고 얘도 하나 더 곱했어. 당연히 차수는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xrx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디귿 볼게요. 이번엔 fx 빼기 gx를 볼 거야. 자, fx, gx를 gx로 나눈 나머지가 자, q2x라고 써야 되겠죠. 일단 몫은 뭔지 모르니 이때 rx다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한 번씩 확인을 해볼게요. 자, fx에서 gx를 뺀다는 건 자, 얘를 가까이 가시면 되겠죠. 똑같이 디귿도 만들어 볼 거야. 나 지금 fx 빼기 gx를 만들어 버릴 거니 자, 나한테 주어진 참인식을 그대로 갖다 쓸 겁니다. 자, fx에서 gx를 뺐어요. 그러면 fx가 gx, qx죠. 거기서 뭘 뺐다고? gx를 뺐어. 그리고 더하기 rx까지 올 수 있을 거야. 자, 이 식에서 gx를 뺀 거죠. 그러면 gx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gx로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gx로 묶었을 때 얘는
qx 빼기 1로 완성이 될 거야. 됐어? 아, 그럼 얘로 나눴을 때 몫은 얘가 되고요. 나머지 얘 돼요? 당연히 되겠죠. 왜?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gx랑 rx의 차수는 무조건 gx가 rx보다 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얘다. 더 나눌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면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얘는 차수 비교에서 어떻게 풀어가는 거냐면 나한테 주는 첫 번째 조건이 있죠.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근데 기억처럼 더 나눌 수 있고 없고를 잘 확인하셔서 그래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건 나누는 식과 이 나머지의 차수를 자꾸 비교한다가 더 포인트가 맞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은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2차 함수 fx를 주고 있어요. 자, 얘 2차라고 주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이때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8이라고 줬어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fx를 그려갈 건데요. 얘는 아래로 볼록일지 위로 볼록일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자, 이 범위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제한이 없었으면 당연히 그냥 아래로 볼록을 그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 케이스를 두 가지를 나눠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케이스 첫 번째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냐?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고요. 자, 케이스 두 번째는 위로 볼록해서 두 가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익숙한 건 아래로 볼록이니 한번 아래로 볼록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볼게. 아래로 볼록 그렸는데 마3하고 4가 꼭지점을 포함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 얘도 마찬가지. 위로 볼록 그려놓고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두 개만 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하고 4를 골라줘야 되니 가랑 나의 조건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얘들아, f-1하고 f3이 똑같대요. 함수값이 똑같다는 건 당연히 얘는 높이가 똑같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함수값이 똑같으려면 같은 라인에 있어야 돼. 그 말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3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통 함수값이 똑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축 선대칭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똑같은 라인에 뭐가 있어야 돼? 여기 3이 있어야 돼. 그럼 그 가운데 마이너스 1과 3의 가운데는 둘이 더했을 때 2가 되니까 가운데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얘도 x가 1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 됐어? 자,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자, 마이너스 2라는 친구와 절대값 f3을 더했더니 0이래. 자, 그럼 이 생각 해보자. 선생님이 절대값 나오면 뭐 하라 했죠? 그렇죠. 범위를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와서 한번 나 조건을 한번 뜯어봅시다. 나 조건 봐봐. 첫 번째, f-2가 마이너스 절대값 f3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f-2가 그냥 절대값 f3이랑 똑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됐어, 여기까지? 어차피 마이너스 둘 다죠. 마이너스 둘 다인데. 자, 볼게. 그러면 첫 번째, 이 친구는 f-2가 자, 그대로 나오면, 만약 그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f3이 나올 거예요. 자, 그대로 나온다는 건 이때 f3은 양수가 된다는 거지. 자, 두 번째는 만약 f-2가 부반대로 나와서 f3이랑 똑같다고 하면 이때는 f3이 음수가 된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 음수면 부반대로 튀어나오니까. 그럼 볼게요. 얘들아, 이미 f3이 마이너스 1과 동등한 라인에 있다라고 했죠. 근데 f-2는 얘보다 마이너스 1이 있나? 얘잖아. 얘보다 왼쪽에 대충 이 정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얘들아, 이 높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이 같을 수가 있을까? 없겠죠. 그래서 자, 다시 이 친구 둘은 같을 수가 절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f3은 똑같은 건 이미 가조건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줬기 때문에 됐니? 그러면 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f-2는 f3과 부호가 반대가 되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이때 f3이 뭐가 돼? 음수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잘 봐봐 얘들아. f3이 양수야. 이 친구가 양수래. 그럼 마이너스 f3은 음수네. 그럼 얘가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근데 잘 보세요. 얘가 f2인데 f-2인데 얘가 f3이야. 야, 얘가 양수야. 근데 얘보다 위에 있으면 얘도 양수 아니야? 그래서 이쪽 케이스는 땡 처리하시고 오른쪽 케이스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똑같은 라인을 그렸을 때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여기 3이 있을 때 똑같은 라인에 이렇게 있을 거야. 괜찮아? 근데 다시 F3이 양수야. 그러면 F-2는 이 정도에 있을 테니 곧 얘는 음수가 되겠고요. 얘는 양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 같아. 왜?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따라서 X축은 대략 어디 있을 거냐면 대략 뭐 이 정도에 있겠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아, 그러면 이 케이스 두 번째 위로 볼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근데 우리 애초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기로 했냐면 마3부터 4까지 보기로 했으니까 1을 기준으로 뭐 마3 대략 이쯤에 있겠다 생각하시고 마3이죠. 마3은 이쪽에 있다 생각하시고 4는 뭐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1을 넣었을 때 최대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따라서 F1이 몇이야? F1이 최대값이 아니죠. 최소값이죠. 다시. 최소값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요. 1보다 오른쪽 3칸, 얘는 4칸이니 F-3이 마이너스 38이 되는 게 될 거고요. 됐어? 더 준 거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두 번째, F-1과 F3이 같다는 걸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얘죠. F-2와 더하기 F3도 0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자, 나 조건 잠깐 지워놓고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지워내죠? 필기하시고 꼭. 자, 그러면 이제 결과로 갈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2차 함수 F0을 구할 거니까 상수항만 알면 되는데 fx는 당연히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시면 안 돼. 이미 우리한테 뭘 줬어? 축이 1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쓸게요. ax 빼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k라고 써놓고 풀 거야. 됐냐? 그럼 문자가 두 개니까 적절히 잘 대입하시면 되니까 첫 번째 마3을 대입하면 되겠죠. 마3 대입하면 마4의 제곱이니까 16a 플러스 k가 마이너스 38이 나오겠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얘는 방금 우리가 축에서 썼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 없고요. 요 친구 쓰는 게 낫겠죠. 자, f-2입니다. 마이너스 2 넣으면 9a 플러스 k와 플러스 자 3 넣었을 때 4a 더하기 k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13a 더하기 2k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얘들 연립할 거니 위에다 2를 곱해서 32a 더하기 2k가 마이너스 76이 나오겠죠. 따라서 둘이 빼게 된다면 자, 여기서 이거 뺄게요. 19a가 마이너스 76일 거예요. 그럼 a가 뭐예요?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됐어? 자, a가 마이너스 4면 그대로 대입할게요. a가 마이너스 4면 얘는 마이너스 52죠. 그럼 k는 26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오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나는 f0을 구할 거니까 그대로 0 대입하면 a 더하기 k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식을 굳이 다 세우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a랑 k를 더한다는 건 둘이 더할 거니까 정답은 22로 맞춰줄 수밖에 없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2번에서 포인트는 뭐냐? 그래프 개형을 찾을 건데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잘 찾을 것이고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좀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절대값 나오면 뭐 하라 그랬지? 범위를 나눠라. 범위를 나눠서 얘네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우리 요것도 조금 많이 봤던 형식이 되셔야 돼요. 자, 이거 보고 처음 본다 그러시면 조금 서운해 갑니다. 자, 일단 fx가 2차식이라고 알려주고 있거든. 2차 다항식. 그래서 일단 2차 한번 써주시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우리 이런 형태들은 좀 어떻게 봤냐면 f1 빼기 1, 2f 빼기 2, 3f3 빼기 3은 10이다라고 공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얘 어떤 규칙성이나 방정식으로 유도하는 인수 정리 조금 이용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 뭐라 그랬냐면 일반화 한다라고 해요. 일반화. 자, 뭔지 한번 볼게. 내가 이 친구 잠깐 뜯으면 f1 빼기 1은 12가 될 거야. 왜? 얘네끼리 다 똑같다는 건 12랑도 똑같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f2 빼기 2도 12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 3f3 빼기 3도 12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됐어? 자,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일반화 할 건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일반화하기 전에 원래 오른쪽을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놓고 풀 건데 잘 봐. 일단 규칙성을 조금 봐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싹 다 넘겨서 뭐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5로 보면 조금 힘드니 일단 일반화를 할 거야. 왜? 규칙이 보여서. 규칙이 보이니까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자, F1 빼기 1, 2F 빼기 2, 3F 3 빼기 3. 뭐가 보여? 규칙 보여요? 어떻게 보이지? X, Fx 빼기 X가 12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까? 얘는 앞에 1이 곱해져 있는데 숨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1은 곱해봤자 1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X에 뭐랑 뭐를 대입할 수 있냐면 당연히 1과 2와 3을 대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1 대입했을 때, 2 대입했을 때, 3 대입했을 때 12가 나오는 거니. 자, 그러면 1하고 2하고 3을 넣었을 때 12가 나오니 당연히 얘를 다시 방정식으로 바꿔주시게 된다면 얘는 x, fx 빼기 x 빼기 12가 0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1, 2, 3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방정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볼게. 이 친구 2차야. 근데 앞에 1차를 곱했기 때문에 3차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 근이 3개 나오는 것까지 인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어? 자, 근데 최고차항계수 뭔지 모르니 A라고 쓰시고요. x 빼기 1도 가질 수 있고요. x 빼기 2, x 빼기 3도 가질 수 있는데 이 친구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 1 넣었을 때 0, 2 넣었을 때 0, 3 넣었을 때 0. 얘도 마찬가지로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무슨 정리라고요? 인수정리다라는 거지. 자, 인수정리 말 그대로 f 몇이 0일 때 그 몇이라는 걸 근으로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인수분해꼴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얘네들이 똑같다 놓고 풀 수 있으니 x, fx는 여기 a 곱하기 x 빼기 1 그리고 x 빼기 2 그리고 x 빼기 3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니 플러스 x 플러스 12가 될 거예요. 괜찮겠어? 뭐 x로 나눠도 상관없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갑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F4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4를 대입을 해볼 거야. 자, 그럼 갈게. 4를 대입했을 때 4F4가 4 대입해볼까? A 곱하기 3, 2, 1이니까 6A가 나올 거고요. 4 대입하면 4 더하기 10이니까 16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뭐가 문제지? A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또 팁. 얘들아, 왼쪽과 오른쪽식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뭘 넣어도 똑같아. 예를 들어볼까? 1 넣어볼까? 그러면 싹 사라지고 13만 나오고 F1은 13. 봐봐. F1은 13. 뭐가 나와도 똑같죠? 그럼 자, 왼쪽과 오른쪽식이 똑같다는 건 뭔가 항등식처럼 볼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A를 구하려는데 1하고 2하고 3을 넣었을 때 당연히 안 나올 거야. 그러면 정보를 이용해야지. 자, 뭐 넣을까? 4 넣어도 안 됐지? 자, 왼쪽을 좀 집중해볼까? fx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그렇죠. x가 곱해져 있죠. 그럼 x에 뭐 넣을 거야? 그래, 0이라는 걸 넣어봐서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0은 0 대입하면 a 곱하기 0, 0, 0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여기 0 대입하면 12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6a 더하기 12가 0이니 a는 2가 나올 수밖에 없어. 항등식의 개념 첫 번째 뭐 수치대입법 그리고 개수비교법. 중요하죠. 갑니다. 자, 그럼 여기 2를 그대로 대입하시니까 12 더하기 16해서 28이 나올 거야. 따라서 F4는 4로 약분을 하는 뭐가 돼? 7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인수정리의 기본적인 규칙 찾기와 모양 찾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잘 만들어서 일반화 시킨 다음에 인수정리 똑바로 쓰신 다음에 요거 항등식까지 잘 연결시키면 요건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fx랑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인가요? 4가 아니고 k죠? k죠? 자, k랑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했어. 자,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4개의 점, 실근이 뭐 4개 있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절대값 나왔기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돼? 범위를 나누고 그래프를 직접 구하는 연습을 좀 해볼 거야. 자, 갑니다. 선생님이 옵티마이저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절대값 계속 반복했었죠. 앞에서도 절대값 나왔을 때 선생님 뭐하라 그랬어? 범위를 나눠라.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선생님이 저 절대값 그래프 그림 한번 알려주긴 했죠. 자, 일단 저 안에 걸 그려요. 그리고 양수니까 항상 뭐? 음수 부분을 양수로 뒤집어 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자, 갑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안에 거 그리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자, 무슨 볼록이냐면 일단 아래로 볼록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있을 건데 얘들아, 제 인수분해 하시면 뭐랑 뭐가 되냐면 3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여기가 3이 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인수분해 하면 되니까. 자, 근데 절대값이면 항상 뭐가 된다고? 양수가 되니 그대로 뒤집어 올려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왜? 뭐 여기 있는 값들이 음수 뭐 마이너스 2 같으면 여기 2가 나올 거고 뭐 마3이면 3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뭔가 이런 W 모양의 문제 그래프가 딱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그럼 밑에 거 잠깐 지우고 가볼 건데 뭐 필요 없으니까. 자, 갑니다. 얘들아, 그러면 뒤집어 올린 걸 잘 보시면 얘들아,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왼쪽 이쪽하고 이쪽 노란색은 내가 그냥 그대로 뒀죠. 아까 뒤집어 올리진 않아서 그대로 뒀기 때문에는 그대로 나오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빼기 6이 나올 거고요. 자, 가운데 주황색으로 생각하는 이 가운데는 내가 뒤집어 올렸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어? 부호가 바뀌었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으로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됐어? 자,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움직일 거냐면 3x 더하기 k라는 직선이 올라가는 증가가 그려지긴 할 거야. 이 증가하는 1차 함수, 곧 직선을 잘 움직이면서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야 돼. 자, 근데 좀 힌트를 줄게. 우리 보통 서로 다른 4점 하면 막 그어 볼 거야. 원래 그어 보셔야 돼. 근데 선생님이 하나의 기준이라는 걸 좀 정해주면 일단 우리 언제 조금 특수한 경우를 가지냐면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여 보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자, 그럼 3x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접하는 거 생각해 볼게. 접한다는 건 대충 이렇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 만나는 거 볼게. 하나, 둘, 여기까지 3개가 나올 거야. 그럼 얘보다 올려볼게요. 다시 이 친구 이렇게 올려볼 거야. 올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몇 개 맞나? 하나, 2개니까 절대로 4개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러니 이제부터 얘들을 점점 내려볼 건데, 자, 조금만 내려볼게요. 조금만 내려봤을 때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니 아, 접하는 것보다는 아래에 있으면 되겠고, 자, 점점점 내리다 보면 얘들아, 내가 좀 무식하게 한번 내려볼게요. 무식하게 이렇게 한번 내려볼 거야. 슉. 그러면 여기 2개밖에 안 나오죠. 오? 4개가 돼야 되는데 2개밖에 안 되네. 그래서 어디를 잘 보시면 여기 축 위에 있는 점을 지날 때 하나, 둘, 3개밖에 나올 수 없으니 아, 얘보다 이 파란색보다는 위로 가야 되고 접하는 것보다는 아래로 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파란색부터 볼게. 얘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 점을 지나야 봐.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나오는 거니까. 얘보단 올라가셔야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2,0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0은 마이너스 6 더하기 k니까 k는 뭐예요? 6이 되겠죠. 자, 이때 k가 의미하는 건 y절편이에요. y절편은 자, 다시 y절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이 친구들을 y절편이라고 하죠. 그럼 얘를 올려야 돼, 내려야 돼? 여기서 올려야 되니까 올려야 되겠죠. 따라서 k는 6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가 첫 번째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접할 건데 지금 초록색하고 누구하고 접하냐면 직선하고 이 주황색하고 접하니 당연히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이라는 친구와 3x 더하기 k라는 친구가 접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다 넘기시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k 빼기 6은 0인데 자, 접한다는 건 당연히 판별식을 써도 되겠지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x제곱 더하기 2x야. 누구 있어? 1일 수밖에 없으니 k는 뭐다? 7이다. 그럼 자, 얘가 딱 접할 땐 7이야. 얘보다 올라가 내려가. 얘보다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그림상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7보다 작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완성이 됐어. 자, 그러면 이때 정수의 개수는 6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애잖아. 이 정수 있니?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 몇 개? 아, 될 수 없다 정수는. 그래서 0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를 잘 그려주시는 연습하시고 이 직선들을 위로 아래로 움직여 볼 건데 그때 기준은 접할 때다라는 걸 하나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5번 같은 경우에는 fx를 준 다음에 그때 x축과의 교점이 3개라고 줬어요. 그때 마3부터 3까지
이 fx의 최대값을 m 그리고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준 다음에 k랑 얘랑 싹 다 더하는 걸 구해라 라고 하는 거겠죠. 다시 우리 이번 좀 컨셉은 보이죠? 절대값이 조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절대값 좀 처리 좀 잘해봅시다. 자, 선생님 절대값 난 범위를 나누라 그랬으니 일단 두 개로 쪼개서 봅시다. 자, x가 0보다 작을 때와 크거나 같을 때를 나눠서 볼 거야. 얘들아, 0보다 작으면 얘 어떻게 튀어나온다고? 부호 반대로. 그럼 몇 x? 3x가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는 x제곱 더하기 부호 반대면 3x니까 4x 더하기 k 플러스 1이 나올 거고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그대로 튀어나올 거니까 x제곱 빼기 2x 플러스 k 플러스 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이때 k 값에 대한 건 뭐 정보를 좋네요. k는 음의 실수라고 줬어요. 자, k는 음수다 정도까지 줬으니 체크 좀 해봅시다. 좀 얘들아 그림 좀 그려볼게요. 자, 볼게. 우리 당연히 뭘 기준으로 그릴 거냐면 x축, y축을 딱 그렸을 때 누구 기준? x는 0이니까 y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보겠다라는 거거든. 자, 왼쪽은 얘를 그리겠다는 거예요. 됐어? 그럼 자, 우리 어차피 이차 함수를 그려야 하니까 꼭지점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꼭지점을 구하려면 완전 제곱식을 쓸 거니 이 친구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 4가 필요하니까 k를 써주시고 4에서 1이 되려면 3을 빼주셔야 되겠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x 빼기 1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k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 여기서 더 문제를 풀어 나가실 때 0보다 작을 때 자, 한번 해볼게. 자, x축과의 교점이 3개라고 줬잖아. 그럼 애초에 얘들아 여기 봐. 1이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2는 이쪽에 있겠죠. 됐어? 자, 근데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되셔야 된대요. 이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k 빼기 3도 음수가 나올 거야. 왜? k가 음수고 3도 빼기 3을 했으니까 음수. k도 음수가 나올 거야. 그럼 어쨌든 둘 다 꼭지점이 아래쪽에 있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들아 교점이 3개라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생각합시다. 0을 대입하는 것도 일단 중요할 것 같아. 0을 대입하시면 k 플러스 1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0 대입했을 때 k 플러스 1이니까 뭐 대략 이쯤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봐봐. 만약에 k 플러스 1이라는 게 지금 다시 f0이 k 플러스 1이야. 그럼 몇 개 그려볼 건데 야 얘도 아래로 불러오지. 왜 대충 이렇게 지날 거야. 뭐 그림 좀 이상하지만 얘도 마찬가지. 얘가 축이니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릴 거야. 그럼 몇 개 맞나? x축이 하나? 2개밖에 안 만나지. 얘들아 어떻게 해도 2개밖에 안 만나가 아니야. k가 음수지 플러스 1까지는 상관이 없죠. 그럼 얘들아 x축을 3개 만나려면 당연히 어떤 그림이 될 수밖에 없냐면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자, 다시 볼게.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가지고 k 빼기 3이니까 음수죠. 그럼 이렇게 내려올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지나겠지. 두 번째, 당연히 얘가 0이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하나, 둘, 3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k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야. 다시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k가 음수니까 k 플러스 1이 대략 음수가 될 것 같아서 여기 찍어봤더니 뭐야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니 2개밖에 안 나오죠. 근데 언제만? 얘일 때만. 정확하게 몇 개 나와? 3개가 나올 테니 k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그림을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이쁘게 한번 그려봅시다. 왜? 우리 마3부터 3까지 최대 최소 구해야 되니까. 자, 그럼 다시 그려볼게요. 자, 다시 그려봅니다. 자, 생각해보자. 다시 우리 얘를 구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나눠서 볼게요. 나눠서 얘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1이가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이 친구는 x 빼기 1의 전체 제곱 빼기 1이 나오면서 조금은 그래프가 이쁘게 그려질 것 같아. 자, 생각해보자. 이 친구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뭐 대략 근거를 맞춰서 여기 1로 그려주시고 마사가 훨씬 밑에 있으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여기 마사.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내려갔으니까 대충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올 것 같아. 이게 fx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마3부터 어디까지 본다고요? 3까지 볼 거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마3은 어디 있겠어?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겠죠? 생각해 봅시다. 자, 마3을 넣어 볼 거야.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왜? 음수니까. 마3 넣으면
1 빼기 4, 마사니까 마이너스 5가 나와. 대략 그럼 마이너스 5는 대충 이쪽에 있겠다 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있겠지. 따라서 여기부터 볼 거야. 자, 3은 당연히 밑에 넣어봐야 되겠죠. 3 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3. 대충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3, 3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이렇게 꿀렁꿀렁 넘어가는 그래프로 볼 수 있을 테니 최대값은 몇이야?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x가 3일 때 최대값 3이 될 수밖에 없고 제일 낮은 건 누구야? 요 친구 꼭지점이죠. 그래서 누구?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따라서 최대 최소랑 k까지 싹 다 더할 거니까요. 다 더하시면 마이너스 5에서 3을 더하니 정답은 마이너스 2로 결정할 수가 있겠다. 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절대값을 보면 범위를 나눠서 그래프 그릴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얘가 왜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x축과의 교점이 3개다 정도로 축약해서 조건을 점점점 모아서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자, 25번에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그려보셔야 돼요. 당연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려보시면 모의고사 문제도 다 그려보라고 줄 거야. 알겠어? 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려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15회도 해봤는데 좀 어때요? 할만한 것 같으면서도 또 새로운 게 또 막 나오고 그렇죠? 맞아요. 얘들아, 내신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 하지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은 얘들아, 한 방에 잘해줄 수가 없어. 아니, 수학 말고도 모든 공부들은 한 방에 잘해줄 수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경험치도 쌓고 왜 틀렸는지 파악도 좀 해보시고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됐습니까? 자, 15회도 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제발 복습하시고 오답하시고 모자란 거 메꾸시고요. 알겠죠? 화이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14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